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진짜 야구팬이라면 가슴이 설렐 수밖에 없는 이야기를 들고 왔습니다. 롯데 자이언츠의 비밀 병기가 드디어 공개됐다. 그리고 스카우트들이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오타니급이다. 이 말 괜히 나온 말 아닙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괴물신인 투수가 어떤 선수인지, 왜 2026년 우승 퍼즐의 핵심이라고 불리는지 차근차근 풀어보려고 해요. 편하게 들으시면서 정말 그 정도인가?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선수 이야기의 시작은 꽤 조용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재능은 이미 알려져 있었지만 언론을 크게 타지도 않았고 인터뷰도 많지 않았죠. 팀에서도 의도적으로 노출을 최소화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바로 완성되기 전엔 보여주지 않는다는 전략. 투수가 성장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몸 관리와 멘탈 안정인데 지나친 스포트라이트는 독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코치진은 철저히 훈련 환경을 통제하면서 기초 체력, 메커니즘, 회복 루틴까지 하나하나 다잡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지금 완전히 다른 단계의 투수로 나타났습니다. 이 투수의 가장 큰 특징, 바로 구위입니다. 첫 번째로 직구 스피드. 국내 신인 투수 기준으로 이미 상위권, 그것도 안정적인 스피드를 유지합니다. 더 놀라운 건 단순히 빠르기만 한 게 아니라 끝에서 살아 움직인다는 점이에요. 타자 입장에서는 봤다 싶었는데 마지막 순간이 휘거나 떠오르는 느낌. 이런 공은 맞춰도 강한 타구가 나오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 변화구. 슬라이더, 커브, 체인지업. 종류가 많다는 게 특징이 아니라 상황에 맞게 던질 줄 안다는 게 포인트예요. 카운트를 잡는 슬라이더, 유인구로 쓰는 낮은 체인지업, 그리고 타자의 타이밍을 완전히 빼앗아 버리는 커브까지. 마치 프로에서 몇 년을 던진 선수 같은 운영을 보여준다는 평가입니다. 여기에 더해 릴리스 포인트가 일정하고 폼이 단순해서 타자가 타이밍 잡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스카우트들 사이에서 폼은 단정한데 공은 사납다 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죠. 그렇다면 왜 오타니급이라는 표현까지 나왔을까요? 여기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투타 겸업 가능성. 아직 1군에서 완전히 검증된 건 아니지만 이 선수는 타격에서도 재능을 보여왔습니다. 배트 스피드, 공을 보는 눈, 상황 판단까지. 투수임에도 불구하고 타격 훈련 때 코치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고 해요. 물론 지금 당장은 투수에 집중할 가능성이 크지만 팀 내부에서는 언젠가 카드로 쓸 수 있다는 기대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둘째, 승부기질. 큰 경기, 많은 관중, 중요한 순간. 보통 신인은 떨기 마련이죠. 그런데 이 선수는 오히려 더 집중력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위기 상황일수록 공이 더 묵직해지고 표정이 변하지 않아요. 어느 스카우트는 이렇게 말했답니다. 저건 천성이야.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다. 바로 이런 부분에서 오타니급 재능이라는 비교가 나온 거죠. 단순히 공을 잘 던지는 게 아니라 경기를 지배하려는 태도까지 보인다는 평가입니다. 자, 이제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 봅시다. 그렇다면 이 선수가 정말 2026년 우승을 바꿀 정도인가? 롯데가 최근 몇 년 동안 겪었던 가장 큰 고민은 마운드의 안정감이었습니다. 타선은 터질 때 확실히 터지지만 불펜 소모가 많고 선발이 길게 버텨주지 못하는 날이 반복되면서 흐름이 자주 끊겼죠. 하지만 이 신인이 제대로 자리 잡게 된다면 팀의 로테이션 자체가 달라집니다. 선발이 길게 던진다. 불펜 부담이 줄어든다. 마무리도 체력적으로 여유가 생긴다. 결국 전체 투수진이 도미노처럼 안정되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코치진은 이 선수를 한 명이지만 여러 명의 역할을 동시에 바꿔줄 투수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잠깐 성장 과정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이 선수가 고등학교 때 가장 많이 지적받았던 부분은 제구 불안이었습니다. 공은 좋은데 스트라이크 존을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는 평가였죠. 그런데 프로 입단 이후 가장 먼저 시작한 건 힘 빼기 훈련이었습니다. 하루에 던지는 공수를 제한하고 웨이트도 방향을 바꾸고 영상 분석으로 폼을 프레임 단위로 쪼개면서 불필요한 동작을 줄였습니다. 그 결과 구속은 오히려 유지되거나 더 올라갔고 제구는 눈에 띄게 안정됐습니다. 여기에 경기 전에 반드시 하는 루틴까지 만들면서 몸의 컨디션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게 됐죠. 이 과정을 지켜본 코치가 한마디 했다고 합니다. 이 선수는 프로 시스템에 들어오니까 스스로 알아서 성장한다. 바로 이 부분에서 구단이 그를 비밀 병기처럼 숨겨온 이유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준비가 되지 않았을 때 노출시키는 건 선수에게도 팀에도 도움이 되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2026 시즌을 앞두고 구단은 마침내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제 공개해도 된다. 오픈된 훈련, 시범 경기 출전, 그리고 언론 노출. 모든 게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고 팬들도 조금씩 그의 이름을 듣기 시작했죠. 하지만 여전히 100%는 아닙니다. 시즌에 들어가서 어떤 역할로 사용할지, 로테이션을 어떻게 배치할지, 이건 마지막 순간까지 조정될 가능성이 커요. 그만큼 핵심 카드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쯤에서 한 가지 더 짚어볼 게 있습니다. 바로 팀 분위기 변화예요. 신인이 잘한다고 팀이 바로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저 친구 덕분에 우리도 해볼 만하다 라는 느낌이 생기면 선수단 전체의 에너지가 달라집니다. 베테랑들은 책임감이 커지고 젊은 선수들은 자극을 받죠. 최근 훈련장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로는 투수조 분위기가 확실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경쟁은 치열해졌고 훈련 강도는 높아졌고 서로 피드백하는 문화가 더 좋아졌다는 평가. 이건 단순히 기록으로 보이지 않지만 우승을 노리는 팀에게는 정말 중요한 요소입니다. 정리해보면 1부에서 우리가 본 건 이런 그림입니다. 괴물 신인 투수, 강력한 구위, 차분한 멘탈, 그리고 2026년 롯데 마운드를 바꿀 잠재력. 하지만 이건 아직 이야기의 전반부일 뿐입니다. 2부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실제 스카우트 리포트에 적힌 평가들, 코치진이 세운 시즌 플랜, 그리고 이 선수가 마주하게 될 현실적인 과제들, 이 부분을 깊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어가 보겠습니다. 1부에서는 이 괴물 신인 투수가 왜 비밀 병기라고 불리는지, 그리고 2026년 롯데의 그림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살펴봤죠. 이제 2부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전문가들의 시선과 팀 내부 플랜, 그리고 그가 반드시 넘어야 할 현실적인 벽까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스카우트 리포트부터 볼까요? 야구계 사람들은 감정보다 데이터로 선수들을 평가합니다. 그런데 이 선수의 리포트를 보면 공통적으로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볼끝, 경기 운영 감각, 멘탈 안정성. 세 가지 모두 신인에게서 동시에 보기 힘든 요소들입니다. 직구 구속은 이미 알려진 수치지만 실제로 타석에 서본 선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스피드는 숫자로만 보면 빠른 편인데 막상 맞대면 체감 속도가 더 빨라요. 카운트 불리한 상황에서도 똑같은 폼으로 들어옵니다. 그게 더 무서워요. 여기에 슬라이더는 날카롭게 떨어지고 체인지업은 타이밍을 완전히 끊어버리죠. 특히 인상적인 건 초구 승부 성향입니다. 많은 신인 투수들이 초구에 몸을 사리지만 이 선수는 과감하게 존 안쪽을 파고듭니다. 코치가 말하길 타자를 밀어붙이는 스타일인데 그렇다고 무모하진 않다. 바로 이게 프로가 좋아하는 유형입니다. 공격적이면서 계산적인 투수. 그렇다면 팀은 이 재능을 어떻게 사용할 계획일까요? 구단 내부에서는 크게 세 가지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첫째, 선발 로테이션 합류. 이게 가장 이상적인 그림입니다. 6인 혹은 유동적 5인 로테이션에서 시즌 중후반 든든한 기둥 역할. 물론 신인에게 150이닝, 160이닝을 기대하는 건 무리겠지만 퀄리티 스타트 비슷한 경기들이 꾸준히 나온다면 그것만으로도 팀 전체에 큰 도움이 되죠. 둘째, 중간 롱릴리프 카드. 만약 체력이나 관리 문제가 우려될 경우 5-6이닝을 가끔 소화하는 롱릴리프로 운영하면서 동시에 경험을 쌓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대신 이 경우 중요한 경기에서 불펜의 에이스처럼 쓰일 수도 있죠. 셋째, 가을 야구 스페셜 카드. 정규 시즌 동안은 관리 위주로 운용하다가 포스트 시즌에서 선발 불펜을 오가는 멀티 역할로 쓰는 방식. 위기 순간에 나와서 흐름을 끊는 스페셜리스트로 키우겠다는 구상이에요. 어떤 선택이든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이 선수는 단순한 신인이 아니라 전략의 중심에 놓인 자원이라는 것. 그래서 코칭 스태프도 시즌 준비 과정에서 그의 일정을 따로 짜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는 조금 냉정한 이야기도 해볼 필요가 있어요. 판타지처럼 들리지만 프로 세계는 쉽지 않습니다. 그가 넘어야 할 현실적인 벽은 적어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긴 시즌의 벽. 고교 시절과 비교하면 경기 수, 이동 거리, 체력 소모가 완전히 다른 세계입니다. 처음 2달은 잘 버티다가 여름 들어서 급격히 떨어지는 경우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팀은 시즌 초부터 던지는 날보다 쉬는 날 관리에 더 집중할 계획입니다. 수면, 식단, 회복 프로그램까지 모두 기록으로 관리하죠. 두 번째, 데이터에 의한 공략. 신인은 초반에 폭발적으로 잘 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던지는 패턴, 즐겨 쓰는 결정구, 승부 타이밍이 모두 데이터화되면
타자들은 곧바로 대응 전략을 만들죠. 이때 필요한 건 또 다른 플랜 B입니다. 슬라이더 타이밍을 읽히면 체인지업을 늘리고 직구 존을 바꾸고 투구 템포까지 변화를 줘야 해요. 코치진이 그와 집중적으로 패턴 다양화 훈련을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세 번째, 멘탈 관리. 기대가 너무 크면 부담도 그만큼 커집니다. 언론 기사 하나, 팬들의 몇 마디 반응만으로도 흔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선수에게서 흥미로운 점은 인터뷰를 거의